미래 유니콘이 온다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래 기업과 기술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까지 진행 중.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간단한 채팅으로 이뤄지는 상담 서비스는 기본. 제가 뭘 잃어버렸어요. 통장, 카드, 보안 대체 중 분실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카드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음성 대화로까지 상담이 가능해진 인공지능.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대화가 가능한 걸까요? 그 기술을 알아보기 위해 찾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중소기업. 이 기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를 20년간 연구, 개발해온 전문 회사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솔루션과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람 말과 글을 이해하는 자연언어 이해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어라고 그러는데 자연어는 어떤 건가요? 자연어는 말 그대로 사람의 말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말을 글로도 쓰게 되죠. 이렇게 글로 쓰여졌거나 말을 하는 것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자연언어 이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이용하는 1대1 채팅 상담 서비스나 음성 질의 응답 서비스가 바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요. 대체 어떤 원리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한마디로 사람의 말과 글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음성 인식이나 자연언어 이해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또는 방대한 지식을 학습을 해서 그중에 답변을 찾아내고 말을 생성하는 기술에 이르는 일종의 인공지능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50억 건 이상의 지식 데이터를 보유한 이 기업은 100만 언어의 말뭉치와 2만 시간 이상의 음성 데이터까지 구축하고 있어서 지식 그래프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유연한 질의 응답이 가능하답니다. 지식 그래프는 이렇게 지식을 네트워크 형태로 저장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런 차별화된 기술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하며 100건이 넘는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 나아가 요즘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핵심 기술이 있다죠. 바로 기업의 모든 기술이 담긴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이라는데요. You. Yes, you. 이분은 미국 대통령 아닌가요? 이야, 정말 비슷하네요. How old are you? 74 years old. It's older than you expected. 성대모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가 그 트럼프의 목소리 데이터를 듣고 트럼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떤 특성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이렇게 트럼프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의 목소리로 실제 사람처럼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 어떻게 만든 걸까요? 먼저 트럼프처럼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선 그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평소 트럼프의 영상과 SNS 글 등을 통해 모든 정보를 수집한 뒤 지식 그래프와의 대화를 가능케 합니다. 다음은 트럼프의 특징을 살려 모습 그대로 3D 아바타를 만드는데요. 실제 트럼프의 표정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눈썹 움직임 하나하나 세심한 작업이 요구되죠. 표정 구현은 보시는 것처럼 표정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요. 이 필요한 표정들이 있으면은 각 상황에 따라서 타이밍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일단 현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임 이상해도 사람이 느끼기에 되게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화에 필요한 목소리 모델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You should search my name on Instagram. 기존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음성 합성을 통해 유사한 어조와 억양으로 사람의 음성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특정 사람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분석한 다음에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어떠한 텍스트를 입력을 하여도 특정 사람의 목소리를 발화할 수 있는 음성 합성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평양 환경한 내용이 성원이에요. 여기 북한 말을 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도 있네요. 북한에서도 스마트폰 사용해? 평양 사람들도 그러니까 통신을 통해 선전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선전하기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네, 남한과 다른 북한의 고유한 일상이나 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가상의 페르소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평양 지역의 그런 고유한 말투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을 수집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개발을 했습니다. 기업이 정부와 함께 만든 인공지능 앱 서비스로 남북한 간의 언어와 생활, 문화적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조선중앙텔레비전은 북조선의 대표 방송입니다. 실제 평양 출신의 탈북민 음성을 학습한 것으로 평양 말투와 억양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의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은 개인화 인공지능이 탑재돼 있는데요. 정보 전달을 넘어 대화를 통해 사용자에 대해 학습하는 성장형 인공지능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답니다. 이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기까지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했다는데요. 직원들의 학식을 넓히기 위해 매달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 회의실에서 뭔가 준비하시는 이분. 크리에이터이신가요? 네, 그 회사의 기술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직원들이 편하게 인터넷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객 질문에 아하, 기술 강의를 촬영하시는 거군요. 통해서 촬영한 강의 영상은 회사 내부망과 SNS를 통해 직원들에게 제공되고요. 직원들은 이 영상을 보고 회사의 기술을 공부한다네요. 회사의 전반적인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수월한데 해당 강의 덕분에 이제 업무를 좀 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식을 나누고 소통하는 세상을 꿈꾼다는 오늘의 기업.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국내 인공지능 전문 기업을 이끌고 있는 이경일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기술 특허만 무려 121건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많은 그 특허를 보유하기까지 기술 개발에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는 혁신적 아이디어도 필요하겠고요. 자본도 필요하겠죠.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결국은 우수한 인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인도나 중국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확보를 하고 그 인재가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 네. 그리고 그 결과를 실제로 경험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 전체가 도전과제였고요. 현재도 그 과정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세계 지금 인공지능 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예측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예측으로 보면 2025년까지 전 세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시장이 100조 원 정도로 성장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가 대략 한 5% 정도를 통상 IT 부분을 차지하는 걸 보면요. 네. 국내 시장도 5조 원 이상으로 성장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그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사실 대단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네. 전 세계 실제로 국가별로 나열을 해보면 5위 안에 드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선진국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인공지능도 전 세계 5등 안에 드는 선진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부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대규모 데이터와 네. 시장 규모를 필요로 하는데요. 네. 1등 국가인 미국, 2등 국가인
중국에 비해서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분야 이제 전문가이신데 그 인공지능이 그동안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아마 눈으로 목도하셨을 텐데 좀 얘기를 해주시죠.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1세대 인공지능은요. 컴퓨터가 사람처럼 지식을 표현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고요. 네. 지식을 학습하는 것보다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2세대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딥러닝, 기계학습으로 얘기되는 기계가 스스로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3세대 인공지능은 1세대와 2세대가 결합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기계가 마치 사람의 우뇌와 좌뇌를 사용하는 것처럼 연역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 경험적 지식과 모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수리적으로 확보된 지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리고 2세대 인공지능, 딥뉴럴 네트워크나 딥러닝의 한계인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기계 스스로 설명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로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최근에는 이제 진단도 하고 판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가니까 오히려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실제로 이러한 대단히 큰 기술의 진보가 인류 역사상 2차례 이상 있었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2차 산업혁명의 자동화, 3차 산업혁명의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혁명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마다 일자리에 관련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고요. 대단히 큰 사회적 파장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난 100년, 길게는 200년 동안 보면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의 실업률에 해당이 되는 것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를 빼앗거나 실업률이 증가되기보다는요. 인간이 기계와 지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생산성을 높아지는 그리고 일자리는 다양화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제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산업을 더 키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활을 또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좀 예측을 해주시죠.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완성도가 높은 인공지능 세상은요. 네. 눈에 보이는 길거리에 로봇가 돌아다니고 저희가 인공지능이란 실체를 끊임없이 경험해 가는 것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삶에 슬며시 스며들어 있는 인공지능 체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요즘 소위 얘기하는 언택트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굳이 만나봐야 되고 대면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을 인공지능이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또 인공지능 캐릭터, 우리가 디지털 휴먼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디지털 휴먼이 인간의 업무의 일부를 협력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더 높은 수준의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네. 그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해 나갈 예정에 있고요. 예. 특히 우리가 경험해 보기 어려운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걸 일상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저희 목표는 2025년까지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저희가 제공하는 기술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게 목표이거든요. 네, 이런 목표를 달성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인공지능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하죠. 오늘의 기업이 그 중심에 서서 미래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